학우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자, 우리 비대면 수업으로 이어지는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하면서 강의를 시청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강의를 청취할 때 귀는 열어두시고 청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학습했던 내용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아찌 들어가기 전에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발효 음식에 대해서 같이 학습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자, 발효란 미생물이 자신의 효소로 유기물을 분해 또는 변화시켜서 특유한 최종 산물을 만들어내는 과정과 현상이다. 우리에게 유익한 그러한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되는 부패에 대해서 학습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부패는 뭐죠?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서 불완전 분해를 거쳐서 악취가 나고 유독성 물질이 생기는 과정을 우리가 부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발효 음식의 대표적인 건 우리나라에서는 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이 대표적인 그런 발효 음식이다. 또 거기에 헬푸드라고 해서 요즘 많이 알려져 있는 김치, 그리고 이번 시간에 학습할 장아찌도 발효 음식에 속합니다. 식초나 식혜 이러한 종류들, 요구르트 종류가 발효 음식이다 라고 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우리나라의 그런 장류에 대해서 학습했던 거 여러분들 된장, 고추장, 간장, 또 김치 이런 부분들 학습했던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서양에서는 와인과 이런 치즈의 대표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 발효 과정이다라는 거, 발효 음식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같이 학습할 내용 여러분들께서 장아찌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장아찌의 그런 종류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장아찌의 필수 재료인 장류를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장아찌의 그런 개념과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아찌. 자, 우리 보통 보면 장아찌다 그러면 우리가 장과 장아에 디라는 그런 찌를 붙여서 장아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철에 나는 채소를 소금에 절이거나 꾸덕하게 말려서 장이나 젓갈, 술지개미, 식초 등에 넣어서 저장하는 고유의 그러한 저장식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발효시켜서 시간을 두고 발효시켜서 먹는 것 발효 음식이라고 하고, 거기에 또 우리 그렇게 시간을 들이지 않고 우리 막장처럼 급속하게 해서 먹는 이러한 장도 있습니다. 우리가 급속히 만드는 것을 우리가 장과다라고 얘기합니다. 밑에 목은집에 기록되어 있는 장과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장아찌를 담근다라고 할 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식재료들은 다 담글 수가 있다. 장아찌의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한번 역사를 살펴보면 삼국시대에는 죽순이나 가지, 박, 이런 무, 이런 종류들을 우리가 장아찌를 담궈 먹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소금과 식초를 섞어서 장을 만들고 또 소금과 술찌개미, 소금과 밥이나 누룩을 해서 200여 종의 그런 장아찌를 담궈서 우리가 섭취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지 동의전을 보면 산양장이라고 해서 선장량이라고 해서 우리 장이나 젓갈, 김치 등을 잘 만들어서 먹는 사람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고려 이규보의 그러한 동구 이상국집에 보면 갑포유경이라고 해서 좋은 장을 얻어서 물을 재우니 여름철에 좋고 소금에 절여 겨울철에 대비한다, 먹을 수 있도록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이런 벽화, 안압고문 벽화를 보면 우물가 장독에서 음식독에 담는 듯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때도 우리가
장을 담가 먹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묵은집에 보면 상계염체, 장과 침체라는 그러한 용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임원식육지에 보면 염장체, 제체, 자체, 저체라고 해서 이런 장아찌에 대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선조 시대 때 이러한 장아찌를 담궈서 섭취를 하였구나라는 것. 그 시대에도 그 제철에 나오는 채소를 그 제철에만 먹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없는 그러한 겨울철, 또 제철 재료가 나지 않는 그 철에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고독하게 말려서 장에 박아 놓거나 이런 식으로 소금에 절여 놓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섭취를 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 원령가에 보면 7월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 보면 채소와 과실이 흔할 적에 저축 많이 하소, 박, 호박꼬지, 외, 가지 등을 짜게 절여서 겨울에 먹어보고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9월에는 배춧국이나 무나물에 고추잎 장아찌를 즐겼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약용의 아언각비를 보면 제체라고 해서 우리 후에 김치 종류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고, 조선 정기 조리서에 보면 해라고 해서 양념에 버무려서 익힌 지나 아니면 어해, 저해 등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조선 정기 우리 수은잡방이나 음식 dim유방의 기록을 보면 가지나 동화 그리고 무, 고사리를 장아찌를 담가서 먹었다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중기 정보사님 경제에 보면 마늘이나 죽순, 우리 부들순, 그리고 연뿌리, 오이, 가지, 동화, 배추 등을 장아찌를 담가서 즐겼다. 그리고 규합청서에 보면 마늘과 부추에 대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장아찌를 어떻게 분류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 잎과 줄기, 뿌리, 열매 이렇게 해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살펴보면 자, 장아찌의 분류해서 재료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모든 재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잎과 줄기 부분을 이용하는 것 재료를 보면 배추나 열무, 고추잎, 콩잎 여러분들 많이 담가서 드시는 거 보실 거예요. 요즘 장아찌는 조금 우리 저염 식단이라고 해서 많이 즐기지 않지만 요즘은 또 소금의 양을 줄여서 간장의 짠맛을 없애서 밋밋하게, 그렇지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은 짧아지죠. 그렇지만 요즘은 이런 냉장고의 그런 기술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즐길 수가 있는 그런 형태의 저염식이 가능해졌다. 오랫동안 섭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깻잎도 하고 당귀잎, 그리고 호박잎, 아우, 시금치, 갓, 무청, 풋, 마늘잎, 고추잎, 마늘종, 제피잎 등을 우리가 장아찌를 담글 수가 있다. 잎과 줄기를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또 열매나 뿌리 부분을 우리가 장아찌를 담그는 거 보면 무장아찌 여러분들 많이 담그죠. 오이장아찌가 기본적이고, 가지도 담가 먹어요. 그리고 무말랭이, 풋고추, 감자, 고들빼기, 더덕, 도라지, 마늘, 토란, 연근, 우엉, 산초. 요즘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 모 프로그램, M에서 하는 모 프로그램을 보면 자연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산초를 또 우리 그 장아찌를 담가서 많이 섭취하는 거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자, 과실류를 담그는 종류를 보면 감이나 참외, 복숭아, 매실, 꽃감, 수박, 사과, 대추 등 다양한 것을 담가서 먹고 있다. 견과류로는 밤이나 호두, 은행, 잣 등을 담가서 먹고 있고요. 해초류는 우리가 장아찌를 어떤 종류를 담그는가 보면 다시마나 김, 미역귀, 꼬들꼬들한 미역귀 아시죠? 우무, 파래, 꼬시랭이, 톳, 해파리 등을 장아찌를 담가서 먹고 있고, 두부나 묵류, 버섯류, 그리고 어류, 육류를 장아찌를 담그고 있다.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우리가 장아찌를 담가서 섭취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장아찌에 나오는 우리 담글 때 우리 어떤 식재료들, 어떤 계절에 장아찌를 담그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봄에는 달래나 더덕, 그 제철에 나는 그런 식재료겠죠. 그래서 죽순이나 마늘, 마늘종, 쪽파, 동치무, 그리고 김, 연근, 묵은 배추김치, 가죽잎 등을 담근다. 여름에는 풋고추가 대표적이겠죠. 그리고 아욱, 매실, 오이, 깻잎, 오이, 풋고추, 그리고 양파나 참외 등을 여름철에 장아찌 재료로 이용한다. 가을에는 배추나 우엉, 오이, 버섯, 그리고 묵이나 사과, 산초, 콩 등을 장아찌를 담그고요. 겨울에는 무말랭이, 겨울 배추, 시래기, 다시마, 그리고 호두, 양파, 파래 등을 우리가 장아찌 재료로 이용하고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고서를 보면 숙장가다라고 얘기를 해요. 갑장가라고도 얘기하는데 채소를 절인 뒤에 양념해서 볶거나 조린 그러한 요리 방법을 우리가 숙장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숙장가나 갑장가에는 오이갑장가, 오이통숙장가, 무갑장가, 머위숙장가 등이 대표적인 그런 요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장아찌를 우리가 담글 때 뭐 다양한 그 종가의 방법이 있겠지만 장아찌를 맛있게 담그는 방법은 처음에 재료 손질을 잘 해야 되고 이물질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절이거나 말린 후에 장을 끓여서 식혀서 부은 다음에 무거운 것으로 눌러서 이런 삼투압에서 이런 수분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2, 3일 뒤에 다시 그 나온 물을 끓여서 식힌 후에 붓고 일주일, 보름이나 한 달, 또 3개월 단위로 끓여서 붓기를 지속적으로 해줘야지만 부패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맛을 즐길 수가 있다. 숙성된 장아찌를 담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우리 알코올을 넣는 그런 것들을 부패를 막기 위해서 알코올을 넣는 것도 여러분들이 가끔 보셨을 겁니다. 자, 우리 장아찌의 지역별로 어떤 그러한 식재료들을 이용하는가를 살펴보면, 자, 경상도 지역에서는 콩잎이나 당귀, 깨암 여러분 산에 가시면 이렇게 껍질에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우리 피스타치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껍질을 까서 안에 있는 내용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무 해서 우리 전복이나 마른 오징어 등을 우리 장아찌를 담가서 먹고 있다. 전라도,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라도 지역에는 죽순이나 굴비, 여러분들 꿀꿀 말려서 고추장에 박아서 먹는 거 아시죠? 자, 고들빼기, 그리고 양하, 두부장, 우무 등을 장아찌를 담가서 즐기고 있다. 충청도에서는 곶감이나 감, 참외 등을 즐기고 있고요. 경기도에 보면 언무나 배추꼬랭이, 그리고 시래기, 두부 등을 장아찌를 만들어서 즐기고 있고, 강원도를 보면 도라지, 더덕, 고사리, 그리고 제주도는 후추잎, 황해도는 무말랭이와 김, 그리고 평안도는 두부장과 쌀장을 장아찌로 즐기고 있다. 자, 이런 지역별로 보면 그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수확되는 그러한 식재료를 가지고 장아찌를 담그고 있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장아찌를 담글 때 중요한 것 장류죠. 간장에 같이 넣어서 장아찌를 만들거나 아니면 고추장에 아니면 된장에 식초에 박아서 우리 넣어서 담가서 장아찌를 만든다. 그래서 이런 장류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조리원에서도 우리 이런 간장 이런 것들은 살짝 살펴봤었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간장. 우리 보통 보면 이런 장류에 있어서 간장에 많이 담그는 그런 식재료, 고추장이나 된장에 많이 담그는 식재료, 그리고 식초나 소금 또는 젓갈에 넣어서 담그는 그러한 것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뒤에 장류 살펴볼게요. 자, 간장에 많이 담그는 그러한 식재료는 가지나 고사리, 고추잎, 곰치, 김, 깻잎, 도토리묵, 도라지, 두릅, 미역, 귀, 무, 풋고추 등 다양한 재료들을 간장에 담가서 장아찌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고추장이나 된장에 담그는 장아찌를 보면 가지나 당귀, 그리고 동치미, 무, 더덕, 두부, 무, 무청, 매실, 오이, 그리고 참외나 호박, 마늘종 이러한 종류들을 고추장이나 된장에 박아서
담그고 있다. 우리 그 수분이 있는 것들을 그대로 담그기보다는 넣기보다는 꾸덕꾸덕 말려서 넣는 형태로 장아찌를 담그고 있다라는 거. 자, 식초, 소금에 담그는 그러한 장아찌를 보면 식초에 담그는 그러한 재료는 가지나 오이, 그리고 양파. 우리 보통 보면 우리 피클과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비슷한 그런 원리입니다. 자, 소금에 담그는 것, 오이나 오이지, 그리고 골곰짠지, 그리고 젓갈에 담그는 것은 깻잎, 고들빼기, 무, 풋고추, 콩잎 등이 대표적인 재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장아찌의 필수 재료인 이런 장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간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장은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메주를 소금물에 담궈서 발효시킨 후에 그런 나오는 여액을 우리가 간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간장에 들어있는 주 성분들을 보면 단백질 공급원이고 장기간 저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맛에는 아미노산의 그러한 맛을 느낄 수가 있고, 이 아미노산이란 맛들은 우리가 감칠맛이 나는 그러한 맛이다. 영양, 질감 정도로가 그 식재료를 변화시켜주고, 그리고 25% 정도의 염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간장이다. 간장의 역사를 보면 삼국사기에는 우리 왕비 나패 품목의 간장과 된장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리고 산림 경제에 보면 청장이나 콩 위지인 간장이 주를 이루고 있고 된장 병용의 장 담그기가 전통화되던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 우리가 젊은 분들 요즘에 즐겨 먹는 그런 외된장과 외간장이 도입이 되었다. 이때부터 대량 생산이 되어서 우리가 섭취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장의 제조 방법을 보면 12월경에 콩으로 메주를 쑤어서 자연 발효시킨 후에 다음 해인 2월에서 4월경에 소금물에 메주를 담가서 1, 2개월 숙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메주를 뜨고 간장을 달여서 맛과 수분을 조절해서 우리가 간장을 생산해 낸다, 제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장의 종류를 보면 간장의 종류는 원료에 따라서 그리고 농도에 따라서 제조법에 따라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원료에 따라서는 조선간장, 일본간장, 그리고 어간장으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간장은 말 그대로 우리의 전통적인 그러한 방식입니다. 콩만을 원료로 해서 주로 세균에 의존해서 발효시킨 간장을 조선간장이다. 우리 국간장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자, 일본 간장은 콩과 전분질을 원료로 해서 곰팡이를 사용하는 간장이다. 제조하는 제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어간장은 말 그대로 어체나 내장 원료 자체의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고 숙성시켜서 우리가 섭취하는 그러한 간장이다. 보통 보면 중국, 동남아, 그리고 우리나라의 남이안, 유럽의 어간장을 즐기고 있다. 동남아에 가면 또 어간장이 없으면 요리가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어간장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자, 농도에 따라서 분류해 보면 진간장, 중간장, 그리고 묽은 간장을 나눌 수 있어요. 진간장은 담근 횟수가 5년 이상이고 맛이 달고 진한 컬러를 띠고 있어요. 그리고 전복초를 담글 때 이런 진간장을 사용한다. 자, 중간장을 보면 담근 횟수가 3에서 4년 정도 된 그런 간장을 중간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찌개나 나물 무침에 이 중간장을 사용하면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묽은 간장은 담근 횟수가 1, 2년 정도 되고 맑고 연한 색을 띠고 있고 우리 국을 끓일 때 이 묽은 간장을 쓰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득하게 맛이 배이게끔 조리게 하는 것은 진간장, 그리고 찌개나 나물 무침에는 중간장, 그리고 국을 끓일 때는 묽은 간장이 좋다. 사용하면 더 감칠맛을 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조법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재래식 간장은 순콩으로 간장을 제조합니다. 계량간장, 우리 양조간장이라고 얘기하죠. 콩과 밀로 제조를 합니다. 자, 아미노산 간장은
화학식 간장으로서 우리가 제품으로 많이 먹는 그런 간장이죠. 3분해 간장 그리고 화학 간장이라고 얘기해서 단백질 원료를 염산으로 가수분해한 후에 알칼리를 중화시켜서 짧은 시간 동안 제조하는 그러한 간장이 바로 화학식 간장이다. 값이 싼 것이 장점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 간장의 종류를 보면 우리 외국에 있는 그런 다마리 간장, 일본의 간장입니다. 일부 지방에서 전통적으로 만들어지는 간장으로 우리 조선 간장과 유사한 그런 제조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우요우라고 해서 중국 간장이 있고 자바 간장이라 해서 자바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간장 원료로 흑대두를 사용한 간장입니다. 무형 간장도 있는데 3분의 2 방법으로 제조하는 그러한 간장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사이드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장에 들어가 있는 영양 성분은 어떤 것이 있는가? 아미노산과 당류, 그리고 알코올과 유기산, 소금을 주성분을 하기 때문에 구수한 맛과 단맛, 고유한 그런 향이 나고 짠맛이 조화된 천연의 조미료가 간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염분과 아미노산 및 단백질의 공급원이다. 그리고 메티온이라는 그 성분은 간장에 그런 해독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알코올 및 니코틴을 해독하고 미용과 정장작용을 하기 때문에 혈액을 맑게 하고 비타민의 체내 합성 촉진을 시켜준다. 그리고 칼슘, 인해 대사 조절로 치아, 뼈세포의 그러한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이 간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민간요법으로는 갈증이 심할 때 냉수에 간장을 타서 마심으로써 이 갈증을 해소하는, 해결하는 그러한 선조들의 그러한 지혜도 엿볼 수가 있다. 그리고 화상에도 이 간장을 발랐다 그래요. 요즘에는 워낙 민간요법보다는 이러한 의약품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지만 이전에는 그렇게 선조들이 사용을 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금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바닷물의 약 2.8% 정도의 소금이 용해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금을 얻는 방법은 우리 염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닷물에서 물을 증발시켜서 얻는 방법이다. 바닷물을 염전을 끌어와서 햇빛과 바람으로 물을 증발시키면 소금만 남아서 우리나라 서해안이나 남해안 지역에서 많이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김치 절일 때, 생선을 절일 때 소금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땅속에 있는 그런 소금도 있습니다. 암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금이 땅속에 묻혀 있는 것, 우리 돌소금이라 하는데 미국이나 영국, 독일, 러시아 등에서 이러한 돌소금, 암염이 많이 생산이 됩니다. 자, 바닷물을 끓여서 얻는 방법을 우리가 자염이라고 하는데 바닷물을 모아서 10일 정도 물을 증발시켜서 가마솥에 붓고 끓이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기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계를 이용하거나 전기분해 물을 증발시켜서 얻는 소금이다. 수분이 거의 없고 흰색을 띠고 있는 것이 또 특징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변형시켰다는 것은 우리가 가공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제염이라 하는데 꽃소금과 고운소금이 대표적입니다. 호렴을 다시 물에 녹여서 재결정한 것이다. 깨끗하고 색이 희고 결정이 고운 것이 특징이고 짠맛을 더하고 단맛을 내게끔 우리가 변형을 시킨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맛소금이 있습니다. 정제염에 글루타민산 나트륨이란 화학 조미료 성분을 가미한 소금이 맛소금이다. 또 가공염은 소금을 볶거나 태우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서 식품 첨가물을 넣어서 만드는 그러한 소금을 가공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죽염도 있는데 천일염을 대나무 속에 다져 넣은 후에 진흙으로 다 봉합니다. 그래서 1000에서 1300도씨의 그런 열에 8번 굽고 9번째는 송진가루를 뿌리면서 구운 소금이 바로 죽염이다. 미용과 약용 그리고 오리 요리에 사용하면 좋다고 전해져 있습니다. 자, 구운 소금은 400도 이상에서 가공한 소금을 얘기합니다. 400도 이하는 볶은 소금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구분을 짓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 개념만, 용어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우리 건강식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생각되고 있고 이용하고 있는 식초. 자, 식초는 쓴술 그리고 술과 함께 식생활 역사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발효식품이다. 우리 식재료 그대로 놔두면 이렇게 식초가 돼요. 자, 백약의 장이라고 해서 조미료와 건강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식초의 작용을 보면 피로회복,
그리고 천연 살균, 방부, 해독, 식욕 증진 및 소화 촉진을 시켜준다. 또 피부세포의 그러한 재생을 촉진시켜주고 동맥 경화 그리고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지방을 성분을 분해해서 감소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또 우리 민간요법에서는 무좀이나 발냄새를 제거할 때 식초물에 담가서 우리가 냄새를 제거하는 그런 방법들도 보실 겁니다. 자, 식초를 제조하는 방법은 양조식초와 합성식초 크게 나눠서 얘기할 수 있죠. 쌀이나 술찌개미, 과일 등을 종초에 의해서 변성된 알코올을 원료로 아세트산을 발효시킨 그러한 제조 방법을 사용해서 천연 양조식초나 천연 현미식초를 생산해냅니다. 합성식초는 석유에서 추출한 빙주산 또는 초산을 희석해서 유기산 등을 첨가해서 만든 식초가 합성식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추구하면서 이러한 합성식초를 제한하는 그런 법적인 그러한 조치도 취하는, 어떤 요리에는 이러한 합성식초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초고추장에 우리가 빙초산을 섞으면 좋지 않기 때문에 건강을 해할 수 있다. 그래서 희석시켜서 사용해야 된다. 이러한 조항들이 그렇습니다. 재료의 종류를 보면 과실식초, 과실로 담근 식초죠. 곡물식초는 곡물로, 발삼식초는 우리 포도로 해서 우리가 만드는 그러한 식초, 화이트 와인 식초, 그리고 레드 와인 식초, 우리가 화이트 와인 비네가, 레드 와인 비네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고추장, 된장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매운맛이 고추장이다. 고추가 전래된 16세기 이후에 개발되었고 식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메주와 고춧가루, 엿기름, 소금을 주로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대표적인 장인 고추장이다. 찹쌀고추장과 맵쌀, 보리, 고추장, 밀가루도 이용해요. 그리고 팥이나 수수, 고구마, 마늘, 배추 등등을 이용한다. 경상도에서는 엿고추장을 만들어서 이용을 합니다. 자, 된장을 보면 된장의 효능은 항암이나 고혈압, 간 기능에 도움을 주고 항산화, 노인성 치매, 천연 소화제, 골다공증, 그리고 당뇨에 도움을 주고 있다. 재래식 된장을 보면 11월에서 12월경에 콩으로 메주를 쑤어서 목진 크기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아시죠? 네모나게 빚어서 놔두는 거. 2, 3일간 햇볕이 들지 않는 그런 곳에 말린 후에 볏짚을 갈고 띄웁니다. 그리고 한 달에서 한 40일 정도 후에 메주를 쪼개서 볕에 말린 후에 장독에 넣고 하루를 가라앉힌 소금물을 부어서 우리가 거기에 어떠한 부패가 되지 않도록 빨갛게 달군 참숯이나 마른 고추 그리고 대추 등을 넣어서 불순물 등을 제거한 후에 한 달 정도 더 담가둔 후에 메주를 건져서 소금 간장으로 개어서 항아리에 꾹꾹 달러 담고 웃소금을 뿌려서 우리가 항아리에 보관을 하면 된장으로 즐길 수가 있다. 자, 계란식 된장을 보면 메주를 쑤어서 주먹만한 크기로 빚어서 너무 띄우지 않고 시간을 줄이는 거죠. 말려서 톡에 차곡차곡 담궈준 후에 메주가 잠길 정도의 소금물을 붓고 뚜껑을 덮어서 한 달 정도 가량 둔 후에 다른 항아리에 메주를 옮겨 담아서 켜켜이 소금을 뿌려서 햇볕을 쬐어서 익혀낸 그런 계량식 된장도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까지 학습했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매나 뿌리를 이용한 장아찌를 5가지 이상 쓰시오. 식재료가 다양하니까 여러분 다 쓰실 수 있겠죠? 그죠? 자, 무나 오이, 가지, 더덕, 도라지, 마늘, 고구마 이런 뿌리는 다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재료들은 다 장아찌를 담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정리해보면 장아찌는 제철에 나는 채소를 소금에 절이거나 꾸덕하게 말려서 장이나 젓갈, 술찌개미, 식초 등에 넣어서 저장하는 고유의 저장식품이다. 장아찌는 잎과 줄기, 열매, 과실류, 견과류, 해초류, 기타 모든 섭취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식재료들을 장아찌를 담가서 이용할 수 있다. 장아찌의 필수 재료를 보면 장류이다. 간장, 고추장, 된장, 소금, 식초를 이용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는 효소에 대해서 함께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